안녕하세요. 스페인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입니다. 이번에 제가 자전거 타는 곳은 스페인 카나리 제도의 테네리페라는 섬이고요. 카나리 제도에서 그란카나리아랑 해서 투톱으로 제일 큰 섬 중에 하나가 테네리페입니다. 여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러 온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긴 어필을 타기 위해서 왔고요. 사실 여기 테네리페 섬에 그 제주도처럼 중앙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게 테이데, 엘 테이데라는 산입니다. 그게 스페인 최고봉이에요.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산은 스페인 본토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하라 사막 옆에 지중해에 있는 카나리 제도에 있다는 거. 그래서 역시 아침 일찍 부랴부랴 짐 싸서 나왔고요. 제가 머문 숙소는 치오라는 곳이었는데 다 괜찮았는데 이 주차하기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. 이 숙소가 주차장이 너무 조금 작고 할 때마다 큰 철문을 열고 닫아야 돼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그거 말고는 다 만족했습니다. 대략 130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총 어필이 3,500m가 돼서 제가 탔던 것 중에서는 가장 힘든 하루였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마을이 산티아고 델 테이데라는 곳이고요.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마스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긴 했는데 진짜 좋았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엘테이데 어필이 한 40km 정도의 어필인데 그 경사가 평균 경사가 한 5% 6% 정도로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솔직히 시간만 오래 들면 되는데 저기 마스카라는 곳은 진짜 대단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중국의 무릉도원 같은 느낌인데 그 경사도 엄청 심하고 블라인드 코너에 뭐 낭떠러지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. 네, 제가 이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차마 거기는 못 탔고 그거 말고 이제 끝에 가면 테노 등대라고 있어요. 거기만 살짝 탔습니다. 그런데 다음에 제가 테네리페에 오면 여기 엘테이데 뭐는 뭐 하든지 간에 하고 어쨌든 마스카를 다음에는 제가 꼭 타볼 거예요. 그만큼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. 약간 마추픽추 느낌도 좀 났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산티아고 델 테이데에 지나서 여기가 이제 제가 바로 어필을 안 타고 조금 북쪽으로 둘러서 130km, 140km 정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온 마을인데 여기를 탄 거를 조금 후회했어요. 여기가 이 경사가 화면으로 잘 안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진짜 되게 조그만데 거의 한 20%대의 경사라 가지고 이게 되게 그 내려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게 오히려 어필이면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좀 힘들더라도 차분히 밟으면서 하면 되는데 내리막 경사가 이렇게 심하고 노면도 안 좋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중간에 막 열받아가지고 소리 나기 시작하고 그게 브레이크 그 정도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열받으면 나중에 로터 변형 일어나가지고 로터 갈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가격도 많이 비싸죠.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약간 그 끌바 하면서 내려가고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타면 굳이 이런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안 오고 여기 이제 도로 나쁘지 않거든요. 이 해안도로. 그래서 뭐 키로수 좀 덜 들더라도 차라리 그냥 이 해안도로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고요. 그래서 거기 마을 지나고 이제 온 것은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라는 곳인데 여기가 북쪽 테네리페 북쪽에서는 가장 큰 마을 같았어요. 뭐 있을 거 다 있고 그 마을도 좀 번화했습니다. 그렇게 산타크루즈를 지나가다가 여기가 아마 중간에 또 보급하러 콜라랑 빵 같은 거 사서 간 이 스페르메르카도라고 하죠. 슈퍼마켓에 들렸었고요. 예, 확실히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스페인 여행을 하는 게 이것도 아주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하면 영어 쓰는 것보다 훨씬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니까. 그래서 거기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라 오로타바라는 실질적으로 이 엘테이데 어피를 검색해 보면 북쪽에서 갈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요 마을에서부터 이제 클라임을 시작합니다.
그래서 요 마을이 그 엘테이데가 클라임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. 저는 이제 서쪽에서 접근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저 밑에 마을이 보였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마을을 찍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필이 시작되는 곳으로 왔습니다. 이게 제 가민에 대략 찍힌 건 한 38km 정도의 어필이 나오던데요. 이 사이트를 찾아보면 경우에 따라서 뭐 한 25km 나올 때도 있고, 그건 아마 훨씬 더 앞에서 시작하는 거겠죠. 60km로 찍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, 대충 한 40km 정도의 어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했듯 이 엘테이데 어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유럽에서 가장 긴 어필이라고 길이만 길다 뿐이지, 그 도로 상태도 좋고 경사도 완만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꼬린 지점이 나옵니다. 여기보다는 진짜 그 마스카 쪽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았고요. 그래도 나름 여기가 엘테이데 봉우리가 3,900m 정도까지 될 텐데,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한 3,500m, 3,600m 정도고요.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케이블카 스테이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2,300, 2,350m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. 그래서 3,000m 이상 어필을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, 그래도 나름 2,000m를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주변 나무들 식생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쭉쭉 바뀌고요. 그리고 구름이 있으면 구름 속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, 일반적으로는 특히나 저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없거든요. 그래서 나름 괜찮다라는 건데, 어쨌든 뭐 알프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. 쭉 이제 정상 근처까지 다 왔을 때 제가 좀 곤란했던 게, 이날 정상 근처에 와서 이제 한 번 더 보급을 해야 되는데, 분명히 카페라던가 식당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, 이 보시면 전부 다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. 이게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시간도 조금 늦긴 했어요. 많이 늦진 않았거든요. 한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인데, 뭐 식당이니 카페니, 그리고 여기가 아마 그 방문객 센터, 비지터 센터일 텐데 여기도 문을 닫았고, 그래서 뭔가 이 음식이 없으면 천천히 최대한 심박수 아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,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특히 정상 근처까지 왔을 때는 정말 좀 곤란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이제 거의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싶은 순간에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 파빌리온인가 뭐 거기가 나와서 다행히 여기서 그 샌드위치 먹고 콜라 마시고 물도 물병에 다시 보급하고 물통에 다시 보급하고 갔고요. 옆에 이제 계신 분들이 스위스에서 온 분들인데, 제가 원래 스위스를 이때 가려고 했다가 이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스위스 확실히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비행기 티켓도 아마 이따가 예약을 했을 거고 숙소도 잡았고요. 그래서 확실히 스위스 현지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들으니까 좋더라고요. 보급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꼭대기 포인트인 2350m인가 그 지점까지가 뭐 한 7km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어필 거의 다 끝났죠.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평균 경사가 뭐 한 2%, 1% 이렇게밖에 안 되고 평지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천천히 즐기면서 가면 되고요. 제가 요런 그 카나리 제도에 있는 스페인 특유의 산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고도도 높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화산 지형이거든요. 그래서 보면 되게 황량해요.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면 불모지처럼 돼 있는데,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따지면 알프스도 3000m 올라가면 거기는 뭐 식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황량하긴 한데, 특이하게 이 카나리 제도 산들은 그 중간부터 이 화산토라서 그런지 식물이 잘 못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없긴 한데, 여기는 지형이 좀 워낙 특이합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엄청 커다란 크레이터 칼데라처럼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설명을 들었었는데,
이쪽이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고요. 이렇게 일어났으면 뭐 거의 지구가 뭐 박살날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고, 실제 크레이터는 요거보다 훨씬 작고요. 근데 그게 한번 엄청 근데 그 분출도 많이 컸는데 그게 한번 쿵 터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산들이 무너졌대요. 그래서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커다란 크레이터 지형이 나왔다고 합니다. 뭐 이제 다 어필은 끝났고,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LTE 되고요.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차 타고 와서 케이블카는 탔고요. 이제 여기서부터 내리막인데 뭐 40km 올라갔으면 40km 내려가야죠. 그래서 제가 이날 아마 가장 빠른 40km를 찍었을 겁니다. 저기 왼쪽에 보이는 호텔이 그 뚜르드 프랑스 선수들도 많이 와서 훈련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호텔이에요. 근데 좀 가격을 찾아보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말고 저는 싼 데 묵었고, 이미 이제 해가 좀 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아마 그 40km가 평속 40km를 한 시간, 평속 한 30 나왔나? 평속 40 조금 넘었을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전체가 다운힐이었으니까 속도가 그만큼 나왔는데, 앞으로 제가 평지에서 그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. 엄청 자전거를 잘 타게 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. 어쨌든 그래서 쭉 이렇게 일몰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고요. 여기 뭐 릴라이브라고 자기가 탄 거를 3D로 이렇게 재구성해 주는 거 있던데, 심심해서 한번 써봤습니다.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완전히 깜깜해졌는데, 다행히 시간 맞춰서, 제가 야간 라이딩을 뭐 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는 야간 라이딩을 정말 싫어합니다. 좀 왠지 최대한 좀 안전하게 타고 싶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. 야간 라이딩은 실제로 제가 운전자인 입장에서 봐도 낮보다는 아무래도 안 보이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LTE대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, 유럽에서 가장 긴 어필을 뭐 무난하게,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쭉 커버를 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쉬고 있고요. 자전거로 섬은 좀 더 이제 한 하루 정도 쉬고 돌아볼 예정이고, 케이블카를 또 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